그때 저희가 벤치에서 드는 생각은 첫 골이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었고 지금 일본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희랑 실력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이번 올림픽 예선전 때도 좀 어렵게 이겼어요? 이겼거든요. 역전승 한 골로 이겼었는데 와, 한 골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텔러 곽윤기입니다. 오늘의 꽉담에 핸드볼에 김선아 선수 함께 할 건데 김선아 선수 모시기 전에 김선아 선수의 소개 영상 한번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아 선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우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볼 국가대표 라이트윙 김선아입니다. 네, 김선아 선수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핸드볼 김선아 프로필 특징 먼저 보고 갈게요. 우선 본명 이름 김선아, 백 이름도 이렇게 스펠링 쓰시는 거죠? 네. 라이트윙. 아까 소개 영상 보니까 왼손. 라이트 윙이나 라이트 백 포지션에는 거의 왼손잡이 선수들이 이게 이렇게 네. 하면 네. 각이 안 맞는구나, 골대랑. 네. 그러면 왼손잡이세요? 네. 그러면 보통 라이트윙 하시는 분들은 다 왼손잡이 분들만. 초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왼손잡이가 없는 팀은 오른손잡이 이렇게 주로 한 거,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지금 저희 실업팀에서는 대부분의 왼손잡이가 이 포지션을 맡고 있고 양손잡이는 없어요?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대표팀에 한 명 있거든요. 있어요? 네. 저랑 반대 포지션이 레프트 윙에 윤예진 선수라고 네. 있는데 자기 손을 써야 되는데 이 각도가 안 나올 때 왼손을 쓸 때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다가 해서 이렇게 막 해버리는구나. 네. 오, 되게 신기하다. 조금 자기한테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키퍼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여서 오른손을 때릴 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하면 얘는 양쪽 다 하네? 네. 어디로 하지? 타이밍 잡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페이크 쓰기 좋겠네요. 네. 이력을 먼저 보면 아시안게임 14년도, 18년도 1위,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 12년도, 17년도, 21년도 1위. 금칠만 하셨네요. 핸드볼 전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핸드볼 하면 룰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볼 줄 모르시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류는 구기 종목입니다. 손으로 상대의 골문에 공을 넣는 경기. 네. 그리고 경기 인원은 7인제 정식 경기, 팀당 14명, 경기 인원은 7명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교체 멤버입니다. 교체 무제한 가능. 이게 좀 재밌었어요. 교체가 무제한으로 된다는 거. 코트장 보면은 이제 그 기록석이랑 네. 벤치에 그 라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 이제 코트에 있는 선수가 먼저 그 라인 벤치 쪽으로 들어가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어. 이게 만약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와 버리면 실격이요? 아니요, 퇴장이 되고 이제 턴오버가 돼서 이제 상대팀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까지 넘어가고 그럼 퇴장은 저희 몇 분 동안이요? 2분 동안이요. 와, 엄청 크리티컬하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퇴장을 3번 받으면은 이제 레드카드 받아서 그날 경기는 뛸 수가 없어요. 자, 경기 시간은 전 후반 30분, 중학교는 25분, 네. 휴식 시간은 전 후반 사이 10분입니다. 핸드볼 경기장. 네, 노란색 존 있잖아요. 네네. 그 존 안에는 키퍼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발 디디기 전에 네, 때려야 돼요. 근데 발이 닿고 나서 때리면 이제 또 반칙이 허용이 되고 이 라인을 만약에 밟는다 그러면은 이제 라인 크로스 반칙이 또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수가 전환되는 거예요? 네. 골대가 중요한데 골대가 3m 폭에 2m 높이에요. 네. 몸이 크고 키가 클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슈팅 때릴 때 때릴 수 있는 그 각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는 안 보이니까. 네, 큰 키퍼들이 대부분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얀색이 6mm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7m인 네.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 네. 그래서 여기를 6미 라인? 네, 6mm라고 부르죠. 선수들끼리 네. 6미. 자, 핸드볼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볼이 무겁다. 네, 무거워요. 크기가 달라요. 근데-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남자 공이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실업팀까지는 이 공을 써요. 네. 남자 중학생도 이 여자 공을 쓰고 네. 고등학생부터는 이거 쓰는 거죠, 네. 남자도? 남자 고등학교, 남자 실업, 남자 대학교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손에 바르고
그게 뭐 이게 뭐예요? 왁스거든요. 이거 이거를 왁스? 그런 성분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것도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면은 공을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슬슬 잡아도 그냥 딱 감기듯이 잡히겠네요. 네. 와, 그럼 남자 선수들은 약간 좀 이거 머리에도 바르냐고요? 그리고 이거 왁스를 사용을 하면은 볼 뿌릴 때 스냅 같은 것도 더 잘 먹고. 그게 뭐죠? 이 슈팅 때릴 때 이거 딱 뿌리잖아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그럼 오버타임. 이런 오버타임. 네. 그래서 네. 왁스에 대한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유니폼도 궁금해요. 이 재질이 좀 어떤 이게 잘 늘어나는 재질. 잘 늘어나는 재질. 그리고 쇼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싸움도 하다 보니까는 네. 유니폼으로도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면 이제 막 유니폼이 약간 벗겨지는 선수들도 있고 유니폼으로도 막 이제 몸싸움이 거칠다는 거를 이제 심판한테 항의할 수 있는 거죠. 이 심하게 한다. 네, 이렇게 유니폼 같은 어디까지 경우는 허용돼요, 몸싸움이? 유일하게 몸싸움이 허용되는 스포츠긴 한데 진짜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심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파울이거든요. 근데 얼굴에 손이 간다. 이런 거는 무조건 그건 좀 이분 대상이고. 그건 안 되고. 네.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허용이 되고 너무 격하거나 심하면은 퇴장이나 경고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합장 다닐 때 꼭 하나씩 더 여벌을 가지고 여벌을 찢어질 가지고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여벌이 그러면 팔 힘도 조금 센 편이에요? 왼손만 그럼 하이파이브 한번 세게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세게요? 아니요. 10%만 해주세요. 10%. 20%? 50%? 50% 맞아요? 네. 100%예요? 아니요. 70%? 서서 할까요? 서서 해주세요. 아니 장난이. 이제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로. 70%? 그럼 진짜 세게. 이거 진짜 마지막 골든골이다. 마지막 공격이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 진짜 세다. 핸드볼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가 볼게요. 네. 이 포지션마다의 네. 그 역할을 하나씩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골키퍼는 뭐 네. 골을 네, 막는 거고. 선수고, 라이트 윙부터 시작하자면 네. 라이트 윙이랑 레프트 윙은 비슷해요. 주 사용 손만 다를 뿐이지 저 같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가 어시스트를 해줘야지 득점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 잘 뿌려주는 걸 받아서 네, 저희가 때리는 득점을 해야 되는 역할. 뿌려준 걸 네. 받아서 때리는. 네. 근데 이 피봇은 뭐죠? 새로운 AI인가요? 봇? 그리고 피벗 같은 경우에는 몸싸움이 조금 좋아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센터백이나 레프트백, 라이트백 같은 경우에는 주로 때릴 수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슈터다 싶으면은 수비가 못 나오게 몸싸움을 해줘야 되고. 이게 약간 좀 몸으로 다 이렇게 네. 좀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 가장 제가 봤을 때 핸드볼 포지션 중에 몸싸움을 가장 많이 하고 희생을 조금 많이 희생을 해야 많이 하는. 그러면 이제 레프트백. 레프트백이랑 라이트백도 거의 비슷한데 네. 주로 거의 롱타, 네. 구미 밖에 선상에서 이제 때리는 걸 중거리 슛이라 그러거든요. 네. 롱슛. 그래서 신장이 조금 있는 선수들. 그리고 1대1 좋은 선수들도 많이 쓰기도 해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군요. 네네. 그럼 센터백은 어떻게 돼요?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코트 위에서는 센터백이 지휘자죠. 작전을 조금 이렇게 리드해가는 그런. 작전도 지시도 하고 수비의 특징도 봐야 되고 수비의 특징도 봐고 네. 빨리 읽고 네. 이렇게 가야겠다를 빨리 되게- 파악해야겠네요. 맞아요. 되게 영리한 네. 해야 되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센터백들이 되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 포지션 같은 경우는 네. 어렸을 때부터 이 포지션으로 하면 계속 그걸로 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중간에 이동이 있어요.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험부대 오면서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어디셨어요? 저 라이트백. 네. 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실업 리그에서 뛰기에는 이제 피지컬도 작고 그리고 처음 실업팀에 입단을 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백 포지션에 지금 대표팀에 있는 은희 언니가 저 같은 팀이었거든요. 네. 언니가 있고 하니까는 전 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포지션 변경이 됐었던 거예요. 같은 포지션은 또 겹쳐서 안 되니까. 아니 그럴 저는 어차피 은희 언니한테 안 돼요. 그 포지션에서. 룰에 대해서 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드로우를 해서 이야기해 볼 네. 건데 프리드로우. 프리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파울을 얘기를 하는데 그 파울도 다양해요. 그냥 몸싸움만 해서 이게 그냥 그 수비에 파울이 있고
오펜스 파울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가 자리가 잡고 있을 때 여기 서 있는데 제가 가서 부딪히면 그게 오펜스 파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 있었어요. 제가 네. 수비예요. 네. 근데 공격자가 와서 이 수비자 가만히 있는 수비자를 와서 이렇게 박으면 그게 오펜스 파울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발 이상 걸으면 오버스텝이거든요. 아, 농구랑 똑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리블을 칠 수 있잖아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만 쳐야 돼요. 잡았다 또 칠 수는 없어요. 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 무조건. 아. 3발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드리블을 쳤다가 잡았다 또 칠 수는 없어요. 드리블 치다가 이게 눈높이 이상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더블 드리블이에요. 아. 이 이하로만 쳐야 돼요 드리블을. 네. 그럼 아까 이게 안 된다는 건 무슨 농구 말이에요?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양손으로 치는 건 네.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치는 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아. 그래서 프리드로 같은 경우에는 반칙이 난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프리드로는 좀 쉽게 생각하면 축구에서 그 프리킥 같은 거라고 네, 생각하면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페널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6미 그 안에는 키퍼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수비수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공격자 슈팅 때릴 때 방해를 하거나 네. 무리한 몸싸움을 하거나 하면 이제 페널티가 주어지거든요. 네. 그거는 7미 라인에서 키퍼랑 1대1로 이제 7미 라인에서 네. 그러면 서서 던져요? 아니면 서서 달려가다가 발을 뗄 수는 없어요. 앞발을 뗄 수는 없어요. 뒷발은 뗄 수 있지만 앞발은 하나로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드로우인이 있습니다. 네. 수비 공수 상관없이 만약에 제 손을 맞고 나가면은 이제 상대팀 볼이 되는 거예요. 축구 같은 네. 걸로 생각하면 되네요. 네. 코너 드로우는 뭐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수비나 키퍼가 이제 막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네. 키퍼 공이에요. 근데 키퍼를 막고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드로우가 주어지는 거죠. 공격자. 그러니까 축구는 네. 상대방 공격수가 던진 공을 키퍼가 막고 이렇게 여기 가고, 뒤로 네. 튕겨나가면 코너킥인데 네. 그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돼요. 맞고 나가면 그냥 네. 키퍼공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네. 만약에 맞고 이쪽으로 넘어갔다 네. 하면은 스로인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브록 맞고 슛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떨어지는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데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키퍼가 준비해서 타치를 해서 안으로 밀어 넣으면 저희 수비 공이 되는 거고 이거를 타치를 못했을 경우에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여기 꼭지점에서 네. 코너 드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키퍼도 순발력이 되게 좋아야 키퍼 돼요. 중요하네요. 네. 키퍼가 진짜 센스가 좋아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4가지 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일단 또 이 슛이 완전 저는 그 핸드볼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핸드볼 있고 슛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너무 멋있다. 저 이렇게 슛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시안게임 핸드볼 재밌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아시안게임 경기 일정부터 볼게요. 24일부터 마지막 경기는 5일날 끝나요. 와, 그 되게 길다 경기 기간이. 네,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휴식 타임이 조금 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일날 이제 결승까지 거의 10일 조금 그 정도? 사실상 지금 결승에서 주력 만날 확률이 높은 팀은 일본과 한국인 거죠. 네. 부담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계속 선배님들이 너무 연속적으로 금메달 너무 잘해주셔갖고 맞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일본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희랑 실력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이번 올림픽 예선전 때도 좀 어렵게 이겼어요? 이겼거든요. 네, 역전승하면서 한 골로 이겼었는데 와, 한 골이요? 네. 결승 올라가게 되면 결승 때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한일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실수가 나왔을 때 여기 뛰어가는 게 공수 전환이 되게 빨라요. 저거를 제가 경계해야겠네요. 네. 이게 볼 돌리고 어디 쏠까? 이렇게 아까 그 수비가 나왔을 플라잉 때, 슛 그런 거죠. 수비가 앞으로 많이 나왔을 때 뒷공간을 이용하는 거 이렇게 많이 이런 거, 것들을 많이 저런 공간을 또 잘 보는구나. 네.
초반에 이렇게 좀 전세가 네. 조금 일본 쪽으로 가는데 이때는 조금 경기를 어떻게 풀어 나가요? 이때 경기 초반에는 제가 벤치에 있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벤치에서 드는 생각은 첫 골이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컸었고 아, 이렇게 안 터지다 보면 공격이 계속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이 경기가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 시합 전에 작년 겨울에 한국에서 아시아 선수권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연장 가가지고 좀 어렵게 이겼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이번에 올림픽 여부가 조금 이게 네. 출전권이 달려있는 대회였던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경기 후반 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게 이 한 턴 한 턴이 되게 이제 신중해지는 건 네. 거죠. 그래 볼도 많이 돌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우! 지금은 사실 볼만 돌리다가 끝내도 그러면 오버타임으로 네. 돌리고 네, 이게 결승골이에요. 이제는 좀 네. 됐다. 네. 죠 이제 2골 차이고 1분밖에 안 남았고 이때면 좀 안전 네. 진짜 전력으로 수비 잘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만약에 이때도 공격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바로 턴오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요? 공격 의사가 없으면 바로 턴오버가 나와요. 네. 그럼 공격하는 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거? 이렇게만 하고 볼만 돌리는 거죠? 네네, 그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흐름 그대로 네. 요런 느낌으로도 아시안게임 때 또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K의 박조은 선수, 정진희 선수, 박세영 선수 이렇게 3명의 골키퍼가 PB, 피벗, 네. 강은혜 선수, 김보은 선수, 네. 그러니까 레프트백, 송혜수 선수 그리고 조수현 선수 그리고 라이트백, 류은희 선수, 강은수 선수, 센터백. 이미경 선수와 강경민 선수, 김민서 선수가 센터백으로. 네, 김민서 네. 같은 선수는 지금 20살이에요. 이제 올해 이제 실업 첫 입단. 실업 첫 입단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루키로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선수네요. 네. 좋습니다. 푸트 윙, 네. 신은주 선수와 윤예진 선수, 라이트 윙, 네. 김선아 선수와 송지영 선수가 좀 아쉽지만 이제 또 돌아가 봐셔야 하니까 이렇게 함께 핸드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핸드볼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평소에도 되게 관심 있게 응원했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핸드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와, 너무 진짜 마음이 너무 예쁘시네요. 자, 이렇게 핸드볼 국가대표 김선아 선수와 함께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핸드볼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진짜 다가올 항저우에서 열리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그리고 김선아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하트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곽담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곽담회에서 또 만나요. 안녕. 우리 마지막으로 네. 이 뉴스를 하나 쓰거든요. 네. 아시안게임 이후 네. 왜 어떤 기사가 났으면 좋겠는지. 당연히 저희가 금메달 따는 기사가 났으면 좋겠는 게 가장 첫 번째이긴 하죠. 그쵸. 네. 여자 핸드볼 역시 어우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역시 어우대. 좋아요. 이모티콘 넣어주세요. 우리 헤드라인 뉴스 이런 것도 들어가는군요. 좋아요. 쌍부이 어때요? 뿅.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에 넣을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저 이제 기사 사진에 어떤 모습으로? 쌍부이? 이모티콘. 좋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그럼 카메라 보고 네. 포즈 한번 정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뿌이. 꽉 잡아 윤기